배신자, 변절 한마디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권의 그 앞잡이가 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신의 영혼을 팔고 배신자 변절에 해당 행위 그리고 제명까지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입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입니다. 야권뿐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 후보자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 지명, 엇갈리는 평가 속 장관 후보자는 또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입니다. 예, 이해운 전 의원의 깜짝 발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격 인선, 이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하나만 짚어보고 이전 의원 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첫 청와대 출근 모습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기념으로 네, 2층으로 가면 돼요? 네, 2층으로 가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을 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약 7개월 만에 청와대로 출근을 했습니다. 박지영 의원님,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고위검사 시절부터 의혹이 있었던 여러 가지 비리의 정황들도 있었고요. 사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는 것이 국정을 운영하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들을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의 극단화에 따라서 그 반대급부로서 집권해서 나라를 나락으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정말 잘못된 3년의 역사가 종결되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편으로 역사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역사성은 역대 민주당 정권뿐만이 아니라 보수 정권에 있어서도 잘한 점들은 개성하고 이어가는 그런 역사성이기를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예, 제가 밀착 카메라 취재를 할 때 저기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모든 시민에게 개방됐으니까 저 계단도 올라갔거든요. 이제 못 가겠네요. 김동원 의원님,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 청와대로 다시 옮긴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예. 그만큼 바로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거는 안보, 보안 문제, 북한으로부터 위협에 대한 보안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국민과의 소통의 그런 문제에서도 그래서 용산으로 옮기려고 했구나, 옮겨갔구나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끝내 이루어지지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른바 용산 시대가 굉장히 뼈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청와대로 컴백을 했는데 오늘 저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점심을 먹고 나서 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을 비롯한 국민소통수석이라든가 한 5명 수석하고 같이 이렇게 넥타이를 풀어 제치고 커피잔 들고. 그렇죠. 예. 커피잔을 들고 또 조국 수석은 뭡니까? 텀블러인가요? 그거를 들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뭐 날씨가 추워서 밖에 나가서 그런 모습은 연출이 안 됐습니다만은 새로운 그 장면인 것만은 분명히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아졌구나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일만 남았다. 예. 국민들이 아마 그것을 증명이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만은 만약에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은 또다시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청와대를 옛날식으로 돌려냈구나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시험대가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넥타이도 붉은색, 파란색, 흰색 저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통합 넥타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이따금씩 매는 넥타이인데 오늘 그 넥타이를 맨 것도 언론에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좀 모르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뉴스를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 화면이 더 익숙하다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뉴스도 오늘부터는 대통령실은이라고 하지 않고 청와대는이라고 공식 호칭을 청와대로 오늘부터는 부릅니다. 한 글자 짧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운 전 의원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의 후보자 1월 2일부터 이제 기획예산처가 출범합니다. 조기현 의원님, 당내에서 예상을 했다고 합니까? 민주당 내에서요? 아니요, 저는 예상한 분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실용에 입각해서 통합의 인사를 한다. 이건 뭐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죠. 그리고 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또 오유경 식약처장 유임이라든가 권오울 보훈부 장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임명해서 보면 진보냐 보수냐 이 진영에 갇히지 않고 폭넓게 인사를 쓰겠다는 원칙은 분명해 보였습니다만 이번 인사 이해운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장 발탁은 좀 파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도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실력을 중심으로 능력을 위주로 인사를 하겠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 거였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 정도까지일 줄은 예상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이상도 가능하겠다는 것을 예상하게 하는 인사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예. 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해운 전 의원이 보였던 비상겸이나 내란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나 사과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전 의원이 과거에 뭐 토론에서 한 발언, 뭐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 등등이 쫘라락 뉴스에서 다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는 당시 토론 맞상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였어요. 그리고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서로 입장차를 보인 바도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네. 이런 장면 때문에 과연 이번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괜찮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긴 하거든요. 청와대에서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전문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2020년 3월에 저 발언을 했을 때 이해운 전 의원이 얘기했을 때 그건 흠잡을 데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소득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읊은 거죠. 문제를 지적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기획예산처 장관인데 기획재정부에서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산 관련해서 좀 본인 위주로 본인의 어떤 그립감을 잡기 위해서 그거 떼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른바 기재부 출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 관련해서 미래 세대의 몫을 좀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좀 건전재정, 재정 확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걸 재정을 확정하게 확정 재정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사를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을 하신 겁니다. 그럼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기자들을 물었습니다. 확정 재정 관련해서 이해운 지명자가 어떤 입장을 갖는지 물어봤는데 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확정 재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건정 재정도 되게 필요하다. 미래 세대 몫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제안을 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건전 재정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직언을 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자리를 받았다. 이렇다면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의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썼지만 이게 통합 인사가 아니죠. 통합 인사라고 본다면 여야 지도부가 만나고 대통령이 있을 때 뭔가 통합적인 인사를 위해서 야당 지도자에게 그쪽에서 좀 추천을 해달라. 그렇다면 그게 통합적이고 탁평적인 인사가 될 텐데 결국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탕평과 통합의 이미지로서의 인사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규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누가 어떤 흠을 잡지 못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어제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고요. 이해운 장관 후보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KDI 연구위원 그리고 국회 예결위 간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획예산처라고 하면 곡간직이잖아요. 나라 돈을 움켜잡고 있는 건데 네네. 좀 건건이 충돌할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 네, 다만 저는 뭐 우리 이해운 의원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사과할 것을 해야 된다. 예. 그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사과할 것을 해야 된다. 배신자 논리로 시작한다면은 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좀 충고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확장 재정과 건전 재정이 대립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경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확장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건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경제 관료들은요. 케인즈적인 하나의 국가 개입주의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의 산업화라는 것이 박정희 개발족대 시대도 사실은 다 국가 개입주의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했던 국가 개입주의라든가 국가의 적극성과 차이 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잠시 2000년대 초반에 MB 정권 시절에 신자유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맹목주의가 나왔을 뿐이지 대한민국의 관료들은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를 끌고 가야 된다는 것에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여의도에 나와서 정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맹목적 극단으로 가가지고 시장 맹목주의라든가 건전재정 외에는 하면 안 된다라는 극단적 은사를 펼쳤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서 충분히 잘 해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제 깜짝 인선을 보고 바로 제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를 혹시 좀 분열시키기 위한 것인가 하면 당혹스러운 그런 분위기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예. 청와대를 향해서 진영을 분열시킨다 이런 비판도 나왔더라고요. 분열도 뭐 조금은 생각을 했겠죠. 예. 저는 이번 인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노린 다목적 포석의 인사라고 고단수의 인사라고 저는 어제 판단을 했습니다. 고단수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실용주의, 중도 보수,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그리고 누구를 빼내면은 상당히 시끄러울 것이다라고 당연히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저는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해운 내정자와 동기동창이라는 관계로 뭐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충분히 별로 없습니다. 한 달 전에 만나서 이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은 이제 지금 생각이 그래서 그랬나? 당 말고 당협위원장 말고 뭐 또 더 중요한 일을 좀 해야지 제가 물었더니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데도 뭐 불러주는 데가 없어 뭐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예. 그래서 아마 좀 소외감은 들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이해운 내정자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게 대략 한 3주 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올 의사가 있느냐? 뭐 장관급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 시간은 줘야 되겠죠? 라고 하면요. 먼저 탈당을 해야 됩니다. 탈당을 하고 최소한도 당내 인사 중에 당대표가 됐든 뭐 어떤 당직이 됐든 한두 사람하고는 상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한번 걸러주면 이렇게까지 어제 오늘 바로 뭐 제명 조치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아마 좀 진정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해운 내정자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진영의 이 풍파를 한 게요. 바로 오늘 저 지금 이해운 내정자가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그 지역의 당원 송년 연수가 기획이 돼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뭐 연사라든가 또 뭐 서울시장의 어떤 그 축사 요청도 하고 제가 그 내막을 압니다. 그래서 축사 요청에 무슨 영상을 보내고 그러는데 바로 내정 되기 하루 전날까지도 태연하게 모든 그 당직을 수행을 했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면입니다. 탈당을 하고 뭔가 상의를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마도 본인은 막판에 이거 틀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워낙 이게 간격이 크니까 진행이 되다가 당내 누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면은 내가 안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끝까지 붙들고 간 거 아닌가 저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바로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 중에서 아마 확장 재정 일변도로 가면은 큰 일이 날 수가 있겠다라는 그 궤도 수정의 하나의 방편으로 바로 이 인사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25만 원을 헬리콥터에 뿌리고 하는 확장 재정은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는 상당 부분 좀 잦아들 것이다
이 톤다운 될 것이다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물론 헬리콥터 뿌리고는 이제 뭐 기사에서 예, 비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죠. 표현이죠. 예. 네. 이혜훈 전 의원은 한 달 전에 만나셨다고요. 그때는 그러면 그런 귀뜸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요. 당에서 아무데도 불러주는 데가 없어 하는 그 정도만. 얘기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더 일을 하고 싶은데 예. 불러주는 데가 없고 지금 현재는 뭐 당협위원장 외에는 지금 저희가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속으로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구나. 예.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 동창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더 취재를 하셨다면 저희가 이걸 단독 보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김동원 의원 통해서요. 하나가 더 말씀드린 예.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혜훈 그 내정자를 또 지키기 곤경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요. 사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발언들 때문입니다. 영상 보시죠. 이재명에 관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려가 없다. 600자나 되는 판결문으로 이재명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 부금 중에 있었어요. 정당합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런 불법 탄핵 중단되어야 하죠. 불법 탄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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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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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0개월 전인 올 2월 무대 위에서 한 발언입니다. 박준영 의원님, 이런 발언들이 다 이제 재조명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좀 반발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뭐 저는 이 부분은 뭐 비판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도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여당이라고 해서 인사청문회를 옹호하고 가는 관행부터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행정부와 국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냉정하게 비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 장면을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만 내려놓으면 모두가 우리가 정치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게 다 모두가 윤석열 문제고요. 아까 우리 인선 과정에서 김동원 대변인 비판하셨습니다만 그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요. 장동혁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 퇴진 투쟁하고 이런 거 안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쪽 당의 경제 전문가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전문가고 우리가 쓰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야기도 꺼낼 수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고 윤호개인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극단적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비판들도 저는 수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린다면은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의힘 출신이라든가 중도 보수적인 인사들이 정권에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들은 좀 더 공개적이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극우적이고 극단적인 생각들이 줄어드는 하나의 정치적 흐름과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 장관 후보자가 어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잠깐 따라간 건 잘못된 일이고 후회한다. 즉 탄핵 반대 활동 관련해서 잘못된 일이고 후회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용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중에 지금 장관이 되거나 아니면 장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마를 한 상태가 된다면 이런 얘기할 것 같습니다.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갔는데 잘못된 일이고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분이 서초구에서 3선을 했습니다. 중진입니다. 그렇다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렇게 광장에 가서 구호를 했다.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는 거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문성을 높이 사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 이전에 저분은 학자이지 않습니까? 예. KDI. 그렇다면 건전재정과 재정 확정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신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의원 앞에서 면전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이혜훈과 지금 이혜훈은 다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관이란 자리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러주는 사람 없는데 마침 장관 시켜두니까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이지만 참 가벼워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과거를 저렇게 가볍게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워서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을 두고서 인사를 하겠지만 결코 좋은 인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자리와 본인의 신념과 저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면
저희 쪽에선 잘 갔다고 저는 분명히 맞습니다. 예, 어제 바로 즉각 제명 조치가 됐고 뭐 여러 의원들 사이에서 뭐 부역자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 비슷한 취지로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그럼 조기현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나 여당에서 내란 청산을 여전히 외치고 있는데 조금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모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 뭐 입장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 발언 부적절해 보이고 적절하지 않죠. 한번 뭐 후회한다 정도 말로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흔쾌히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청문회를 예의주시하겠죠. 어쨌든 근데 이해운 전 위원이 내란의 모의 계획 실행 단계에 직접 관여하거나 가담한 건 아니고 당 소속원으로서 그 집회에 참가해서 한 발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명백히 보여준다면 그 능력을 사서 이 천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취지에 예. 뭐 민주당도 결국 국민들도 공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후에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하기로는 이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 내란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하고 또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청문회에서나 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추가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